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대망의 2023년이 밝았습니다. 2023년에도 경기 더 좋아지고 각 가정마다 생활 형편 좋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2023년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밝은 태양처럼 정말 밝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새해를 맞는 것처럼 새해 희망을 또 품고 긍정적인 마음들을 가지면 밝고 긍정적인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동산 시장이 2022년도 말까지 금매 물건부터 해서 부동산 분양 시장 이달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좀 시장이 안 좋았던 이런 시장이 좀 존재했던 게 사실인데요.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더더욱 경착륙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은행 규제 요건들이 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후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면 대한민국 경제도 좀 밝아지고,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이 다시 들어가면서 내수 시장에 실제로 건설 경기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기가 50%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2023년도 국가 성장률을 한 1%대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히나 주택시장의 폭락, 이런 시장까지 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하는 경우가 좀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일본의 주택시장과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첫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안정적인 마지노선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의 전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마지노선, 마지막 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일본과 같이 마찬가지로 2028년 이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보다 하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이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매수, 즉 매수를 할 수 있는 수요층이 더 얇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본과 우리나라 시장의 큰 차이점은 주택에 대한 수요와 수요 심리와 주택의 구조를 좀 보면 맞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 목조주택으로 1970년대, 80년대에 지어졌던 주택들 시장이 실질적으로 80년도, 90년도에 시장을 끌어올려가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시점에 공급량이 공공주택도 굉장히 많았고 민간주택도 굉장히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어졌던 집들이 지금 30년 차, 40년 차, 50년 차 돼가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놔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는 시장, 공급만 늘어나는 시장이 아니라 기존 있던 주택이 없어지는 시장, 플러스 수요층이 일본하고 좀 다른 형태를 좀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로 금리 상태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을 그렇게 줄 수 없는 이런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8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 2.5% 시대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0.25% 거의 제로 금리 시세까지 갔다가 다시 2022년 상반기부터 해서 지금 현재 3.5%, 3.75% 기준금리 시장으로 바뀌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시장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정말 다른 시장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의 자산시장 어떻게 됐든 원화의 가치, 통화량의 증가, 꾸준한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2023년 이후부터는 다시
고점을 향해서 뭐 급격한 상승폭은 아니겠지만 바라보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를 잘 맞추게 되면 다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택 가격이 뛰기 위한 선행적인 요건이 우리가 좀 정부에서 나오는 세금 정책이나 규제 정책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한 4가지에서 많게는 한 7가지 정도의 선행 조건이 바뀌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주택시장, 거주 목적이나 좀 자금력이 없으신 분들의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시장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어지는 시장으로 바뀌는 시장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적게는 4가지, 많게는 한 7, 8가지 요건들을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은행권의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과거에 주택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 대출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LTV 대비 뭐 30%, 40% 뭐 규제 지역, 조정 지역, 투기 지역 여러 가지 요건들로 인해서 은행 대출 강화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줘 가지고 장기 주택 소유자들, 그다음에 노후주택 소유자들 혹은 무주택자, 그다음에 젊은 청년층들의 어떤 주택 수요에 따른 은행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은행 규제가 얼마만큼 완화되는지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켜봐야 할 게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공급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면에 민간주도 임대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임대차 3법, 뭐 임대차 4법,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 그리고 임대사업자 세제 규제 완화했던 부분을 강화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좀 완화해주고 오히려 좀 장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주면 더더욱 투자 목적으로 해서 많은 주택을 사서 임대시장에 놓을 수 있는 요건들을 민간에서 주도를 할 수 있게 정부 시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한 요건 완화 혹은 세제 혜택이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가 를 좀 보셔가지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주택 시장이 뛸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취득세와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규제 조세 강화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는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한다.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2주택자, 3주택자로 넘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2%, 4%, 8%에 대한 취득세가 나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완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형태 집을 몇 채를 사더라도 주택이 안에서는 1% 정도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이런 구조. 그래서 내가 주택을 앞으로 더 늘렸을 때 예상되는 지출 조세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유세. 지금 1주택자 일정 금액까지는 일반 과세 기준이지만 실질적으로 12억 원이 넘는다든가 고가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혹은 재산세 이런 부분이 너무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는 이런 시점이 옵니다. 주택 가격이 빠지는 이런 구조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손댈 때, 그래서 주택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혹은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그래서 뭐 5년이나 10년 그 이상의 어떤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재산세나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좀 가벼워지는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양도세는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5월 뭐 14일까지 2주택자 이상의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임대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자체를 좀 완화해 주면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 요건을 일정 부분 충족시킨다든가 금액이 뭐 15억이나 20억 정도 금액 기준을 잡아서 그 이하의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깡통 정세나 혹은 전세 사기 이런 요건들을 좀 강화해 놓을 필요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다주택자들이 뭐 빌라나 또 저가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임대해 놨을 때 일정 부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택을 매각했을 때 양도세를 좀 완화해 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양도세 기준이 45%에 중과까지 하게 되면 3주택자 이상 중과 유예가 풀리게 되면 시적으로 75%, 지방세까지 하면 82.5%라는 엄청난 양도세의 어떤 부담감이 있는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완화하는 시점이 있다. 그러면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좀 노려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미분양, 주택시장의 하락에 의한 분양 입주 포기 이런 뉴스가 계속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주택 미분양 미입주 주택이 15만 이상 전국적으로 그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뉴스가 나올 때 그래서 우리가 미분양 미입주 시장이 대란이 왔다. 뭐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주택 분양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할인폭도 굉장히 좋고 주택 옵션에 대한 요건도 굉장히 좋은 이런 구조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고요. 무엇보다도 미분양이 났다는 얘기는 건설사, 시행사들이 더 이상 주택을 공급을 안 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인허가 과정 들어가는데도 2, 3년이라는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서 미분양 시장이 커졌을 경우에 후후 짧게는 2년, 길게는 6, 7년 가까이 공급되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장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주택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미분양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 대혼란이다.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라고 나왔을 때 예상보다도 건설사들의 도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왔을 때 이때를 노려봐야 된다. 그 시점이 저는 2023년도 굉장히 빨리 올 것 같아요. 중반기 넘어가면 하반기 정도 오면 그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